혹시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 마셔봤어요? 얼마 전에 쇼핑몰을 갔는데 작은 부스 안에 웬 자동차 공장에서 볼 법한 로봇팔이 있는 거예요. 부스에 달린 패널을 통해 주문을 하면 로봇팔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꽤 신기한 경험이었죠. 물론 숙련된 바리스타에 비하면 커피를 한 번에 한 잔씩밖에 못 내리니 속도가 많이 느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니 카페에도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오늘의 수요 시장 무인 카페입니다. 1999년 스타벅스 1호점이 2대에 열린 후 커피 전문점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커피는 믹스커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로 소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카페 국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2019년 기준 전국에 약 7만 6천 개의 카페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시작한 저가 커피 시장은 현재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격전을 벌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가 커피들은 매장 면적을 줄이고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등 이용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박리담의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처럼 저비용 구조로 가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줄여 인건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하자 이러한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졌죠.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 저렴한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는 나중에는 사람을 두지 않는 무인 카페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방,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 먼저 도입됐던 무인 매장의 개념이 이제는 카페로 확장된 것이죠. 무인 카페는 밴딩 머신을 설치해두고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받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판기죠. 하지만 20년 전과 달리 현재는 호텔이나 편의점에서 보이는 형태의 원두커피 자판기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밴딩 머신을 통해 주문한 커피를 받아다 무인 매장인 좌석에서 마시거나 들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봤던 로봇팔이 내려주는 커피도 이런 밴딩 머신과 로봇팔을 결합한 무인 카페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카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인 로봇 카페의 리딩 기업 비트코퍼레이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인 카페라고 하면 보통 자판기만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 무인 사업을 RPA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RPA라고 하면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불필요한 노동력을 없애주는 기술이에요. 발주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인사 프로그램처럼 블라인딩한 탬핑 과정도 자동 머신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면 사람들의 또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여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일반 매장처럼 빠르게 맛있게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코로나 때 언택트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예측보다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요새 고임금 시대다 보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받는 것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앱과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화된 주문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저희 비트의 중앙 서버를 통해서 비트의 부스로 바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순차적으로 커피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핀번호라는 것을 알림으로 보내게 되고요. 소비자분께서 핀번호를 누르고 픽업을 하시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저희가 픽업대를 6개를 갖고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개를 픽업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 12개의 커피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가 주문이 들어와도 비트는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주문한 거를 바로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15분 안에만 찾아가시면 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15분이 지나서 오시는 소비자분께서 계시면은 폐기구를 통해서 버리게 돼요. 그리고 한 잔을 다시 무료로 생산을 해드리는데 그때는 또 비트가 굉장히 슬퍼하기도 합니다. 생긴 게 엄청 귀엽네요. 24가지 정도의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여러 잔을 주문하면 막 열릴 모드라는 것도 좀 나오고요. 이렇게 제조 중에 좀 심심한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기 동작들도 하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지루해하지 않게 여러 가지 모션 동작들을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네.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질까요?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위생에는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트는 24시간 이내에 정비되지 않으면 멈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까지도 시스템에서 제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봇을 나중에는 사람처럼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휴먼 터치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저희 보시는 것이 1.0이고 옆에 있는 것이 2.0인데요.
2.0을 처음 보셨을 때 저희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로봇을 처음 보시니까 무섭다라는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으로 진화를 하면서 얼굴을 달았더니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외관만 보면 크게 구분되지 않지만 두 매장에 동일하게 배치했을 때 매출 차이는 2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휴먼 터치를 하는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무인 매장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또 다른 곳을 찾게 되고 이 매장은 계속 멈춰 있는 느낌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소비자들과 교감을 할 것이냐가 이 무인 매장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엔 고객 서비스인데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함께 갖춰야지만 이 매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USB 전략들을 잘 취해서 단골 손님을 앱으로 알아봐 드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안 오신 분들에게는 쿠폰도 보내드리고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앱을 통해 알려드리고 소비자분들께 저희 매장에 계속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인 점포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인 점포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5조 시장이고요.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약 1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중에 무인 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의 확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협동을 하는 매장들도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아직은 규제에 묶여있지만 약국이라던가 또 다른 소형 점포들도 무인화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커피 시장만 바라본다면 커피 시장이 무인화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내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도 무인 카페로 운영을 할 때 많은 효율성들이 검증이 되었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뭐 기차역 같은 곳들도 야간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시는 곳인데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런 곳들도 이런 무인 점포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새롭게 개척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권이나 기업 카페테리아 같은 곳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는 저가 커피 전문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한 형태지만 이 둘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저가 커피는 박리담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한 상권 그리고 모기 좋은 곳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렴한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저가 커피 전문점은 일반적인 카페 대비 엄청난 양의 주문을 소화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카페는 사람을 두지 않음으로 얻는 비용 절감과 관리의 편의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위치와 소비자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죠. 목적이 박리담회가 아니다 보니 아무리 커피를 저렴하게 팔고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정도의 판매량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임대료가 비싼 번화가의 좋은 자리에 무인 카페를 차릴 경우 비용 절감이 중요한 무인 카페의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구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무인 카페라 하더라도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 시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무인 매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른 무인 매장들과 동일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창업 비용과 운영 비용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창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단점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판매량이 제한적이라는 무인 카페의 특성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목표 수익이 낮다면 별 문제 없지만 목표 수익이 높다면 여러 매장을 동시 운영해야 하죠. 이 말은 무인 카페 시장은 다른 카페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파를 이용한 무인 카페의 경우 설비가 설비인 만큼 창업 비용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카페 경쟁과 급격하게 오르는 인건비는 무인 카페의 등장을 불러왔는데 시장이 성장할수록 경쟁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가 경쟁의 특성상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인 카페 시장의 미래는 이 시장에서 무엇을 차별화로 내세워 생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